그림 48번을 볼까요? 48번에 나타나는 그림은 연금술의 부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꿈은 보면은 이제 부패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 이제 이런 부패하고 관련성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자, 여기 꿈을 볼까요, 우선? 그러면서 이제 그림하고 한번 관계를 한번 줘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꿈 내용을 보면 한 척에 배가 있어요. 그래서 꿈자가 이제 배가 위치가 어디쯤 되나 하고 이제 그 거리를 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 측정에 관한 새로운 방법을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할 건지. 그는 때로는 너무 멀리 있고 때로는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있어야 할 올바른 지점은 한가운데 있는, 자기가 측정해야 될 올바른 지점은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중심점이 있는 원이 그려진 카드가 한 장이 또 이제 자기한테 들려 있는 것이죠. 이거를 굉장히 여러 장 AI를 시켜서 여러 장을 뽑아보게 했는데 AI도 이 그림에 잘 못 그리더라고요. 이제 이걸 제대로 이해가 안 가니까. 꿈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논리가 전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너무 있는데, 제일 가까운 지금 이 그림으로 내가 AI 것을 했어요. 저기 배가 있는데 거리를 측정하는데, 이게 중간 지점에 이제 어떤 배 같은 게 또 하나 있잖아요. 이게 아마 기준점이지 않나. 음? 그 배하고 나하고 이제 그 거리를 측정하는데 기준점이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걸 재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원이 그려져 있고, 또 이제 그려져 있는 카드가 손에 이제 들려 있는. 그래서 이제 측정해 보려고 하는. 어찌 보면 이것은 자신의 위치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내 위치가 어디에 있나. 내가 가야 할 거리가 얼마나 먼지, 얼마나 가까운지. 결국은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중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중심을 알아야 내가 그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건지, 가까이 있는 건지, 또 다른 것하고의 관계가 어떤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심을 잃어버리면은 자기 위치를 측정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것과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연금술의 부패라고 그랬고, 이것이 이제 그 연금술에서는 부패가 없이는 연금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죠. 첫 단계가 부패고, 부패는 이제 그 흑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거죠. 그 흑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과정이잖아요. 결국은 여러 개가 섞여져서 각자가 죽어져서 거기서 용해되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이제 탄생하는 거잖아요. 부패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 그림을 보세요. 그림에서 특이한 점은 뭘까요? 이 그림에서는 재미난 게 주제가 둘이, 대체로 보면 주제가 둘이죠. 그러니까 중심을 맞추는 작업 하나하고, 또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어쩌면 이것은 죽음과 부활은 주로 농사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고 죽어야 이제 새로운 것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제 주로 이제 그 농사신 데미테르 이제 신화가 그렇잖아요. 모든 또 이제 그 고대의 그 농경신들은 다 겨울에는 죽어요.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되면 새롭게 부활을 하죠. 죽어야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탄생을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죽음과 부활, 재생에 관련된 거고, 죽음과 부활, 재생에 관련된 이 하반부 주제와 중심을 맞추는 주제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정말 수수께끼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꿈을 이제 이 지금 이제 꿈꾼 사람이 꾼 거예요. 그래서 꿈꾼 사람은 이제 죽음에 대한 꿈은 꾸지 않고 중심에 관련된 꿈을 꾼 거예요. 자기 거리를 측정하고, 이제 결국은 뭘까? 여기 밑에 보면은 꿈꾼 사람은 바로 전에 표적 사격을 한 꿈을 꾼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생각이 나요.
그는 때로는 너무 표적을 쌓아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높게 조준을 하고 화살을 쐈는데 때로는 너무 높게 쏘고 그럼 위로 가겠죠. 때로는 너무 밑으로 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올바른 목표는 위도 아니고 좌우도 아니고 정 한가운데였더라. 그게 목표다. 그러니까 목표를 놓치면은 재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아무리 죽어도 재생하고는 거리가 먼 죽음이 있는 것 같아요. 죽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재생하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의식이 분명할 때 그 작업이 있을 때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극심한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부패다. 그러니까 연금술의 부패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죽음이고 어찌 보면 거룩한 죽음이고 거룩한 희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을 향한 그 열망과 죽음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 문제가 아닌 함께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생과 영광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재생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주제가 정말 신비하게도 연합한 거예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두 주제가 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금술의 그 부패 과정을 이제 보조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흑화, 니그레도는 어두운 상태다. 그리고 연금술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부정적인 작업이다. 즉 태양의 그림자에 해당이 돼요. 밤바다의 항해를 들어보셨죠?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태양은 간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분명해요. 근데 보이지 않고 까만 거죠. 죽음의 세계인 거죠. 어찌 보면 죽음의 세계를 여행하는데 분명한 목표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의식적인 목표라기보다는 거의 무의식적인 목표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임상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부패와 고행 혹은 죽음은 흑화의 서로 다른 두 가지 측면이다. 부패라고 하는 것은 썩는 것을 의미하고 고행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관련이 있다. 즉 꿈에 나타난 절단된 오시리스와 같은 인물은 환생을 안내한다. 오시리스가 절단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은 절단됨으로써 새롭게 부활하는 이제 그런 것하고 이제 연계가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은 부패라는 용어, 죽음과 부패라고 하는 용어는 그 뜻이 서로 중복되는 말이지만 같은 작업의 다른 측면을 의미한다. 죽음이라는 용어에는 전혀 화학적인 증거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죽음이다 하고 이제 화학적으로 입증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글자 그대로 살해고 따라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 고통을 동반하는 죽음인 거예요, 사실은. 종교적 금욕주에서 사용되는 죽음은 참회, 금욕 혹은 육체에 가혹한 고통을 주는 거다. 고난이 곧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열정과 욕망을 극복하는 의미에서 죽음을 뜻한다. 에딘저가 하는 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작업은 죽음의 과정, 흑화의 과정은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는 거예요.